용진영이 18년 만에 회장님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원톱이 된 정용진 회장. 그룹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 인사를 단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하게 되는 걸까요? 안팎에서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정용진 회장을 둘러싼 이슈들, 스튜디오 퍼즐이 들여다봤습니다. 용진영의 요즘 관심사는 뭘까요? 2월에 올라온 피드를 보면 삿포로동이 등장합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일명 청라 쓱돔을 짓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들어설 SSG 랜더스 돔구장 옆에는 스타필드 청라도 함께 세워지는데 대형 쇼핑몰에 호텔과 식당까지 모두 들어서면서 청라를 신세계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약 2만석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 공연장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할 거라 전해집니다. 올림픽 주 경기장이 6만 명,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5만 명, 고척돔이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면 쓱돔의 규모도 대충 가늠이 됩니다.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일각에선 지금 신세계가 돔구장을 짓는 게 맞냐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일까요? 그룹 사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마트 주가만 들여다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마트 주가는 6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신세계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코스피는 20%가량 상승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룹을 보다 못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칼을 빼들었습니다. 계열사 대표 9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창사 이래 가장 큰 폭의 임원 인상을 단행한 건데요. 당시 정용진 부회장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명희 회장 사람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좀 잘 하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정 회장의 성적표는 다소 처참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기업이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신세계그룹에서 대형마트 부분을 인적 분할한 뒤 첫 적자입니다. 당기 순이익도 1,875억 원의 순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원인으로는 본업과 무관한 인수합병, 이로 인해 불어난 과도한 차입금 규모 등이 꼽힙니다. 이마트의 금융부채는 14조 원입니다. 현재 시총이 2조 원이 좀 안 되니까 빚만 7배 정도 되는 겁니다. 정용진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앞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상필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 사람한텐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텐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잣대로 평가했을 때 정 회장의 승진이 신세계그룹의 인사 원칙에 부합하냐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적도 엉망이고 주가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정 회장은 승진을 한 거니까요. 사과가 먼저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이번 인사를 두고 신음하는 이마트 주주에 대한 사과와 기업 밸류업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옳지 않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유통이란 본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와이너리, 골프장, 야구단, 스타벅스 코리아 등 본업과 무관한 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축소도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같이 회장님의 취미와 가까운 사업들이네요. 다시 돔구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비즈니스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점찍어둔 모양인데요. 정 회장의 아들도 이 비즈니스에 걸맞는 학업을 하고 있죠. 재계에서는 유통과 스포츠 산업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신세계그룹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정용진 아니면 저 정도의 돔구장을 구성하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재벌 총수가 없긴 하죠.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청라 쓱구장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당초 개발 규모는 1조 3천억 원을 내다봤는데 비용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본시장에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일부를 매각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 지분은 67.5%로 넉넉한 편입니다. 17.5%를 팔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분을 활용해 이마트가 5천억 원 이상 현금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본업은 힘들고 쿠팡에 이어 중국의 알리, 테무까지 시장을 점령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영풀로 조단위를 들여서 돔구장을 짓는다. 이번 기회가 어쩌면 정 회장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는 신세계그룹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은 변동이 없다 보니 그룹에서 남배 간의 격차는 한층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격변하는 한국 유통시장, 신세계그룹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기에 이뤄졌다는 정용진 회장의 승진. 이건 신세계그룹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그룹 전반에 위기감을 더할 자충수가 될까요? 더 이상 회장님이 끝물 판독기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